이 사진 어디서 구하셨어요? 준혁이 꺼낸 낡은 폴라로이드를 본 순간 민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아들과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거든요. 제가 5살 때 엄마와 헤어진 날의 유일한 기억이에요. 민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20년간 찾아 헤맨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다른 가족이 된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가슴 아픈 운명의 재회와 숨겨진 비밀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SJ그룹 강 회장 저택의 거대한 복도에 민영의 발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20년간 변함없이 반복해온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영은 준혁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똑똑똑. 민영이 문을 3번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햇살이 아주 좋네요. 민영의 목소리에는 남모를 애틋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철저히 감춘 채 완벽한 가정부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민영 이모, 아직 새벽이잖아요.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준혁의 나른한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민영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도련님. 오늘 중요한 날이라면서요. 늦으시면 안 됩니다. 아, 맞다. 준혁이 꾸벅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모, 잠 좀 덜 깼는데 들어오세요. 민영이 살며시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커다란 하품을 하며 팔을 쭉 뻗었습니다. 아직 부스스한 그의 머리칼을 보며 민영의 눈빛이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세수하고 오시면 아침 차려드릴게요. 오늘은 도련님 좋아하시는 미역국이에요. 민영이 커튼을 활짝 열며 밝게 말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준혁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역시 민영 이모밖에 없네요. 이모 없으면 저 오늘 회사도 못 가요. 그 말에 민영의 가슴이 순간 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만 지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사모님 앞에서 하시면 안 돼요. 얼른 세수하시고 나오세요. 준혁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민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나줘서 고마워요, 도련님. 오후 2시 민영이 거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급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강준혁 어머니입니다. 뭐라고요?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민영이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서연이 전화를 끊고는 가방을 챙기며 소리쳤습니다. 민영 씨, 준혁이가 대학에서 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요. 민영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어느 병원이에요? 민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차 열쇠를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이에요. 빨리 가요. 민영과 서연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영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20년 전 놀이공원에서 아들을 잃었던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서연에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만 출혈이 심해서 수혈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AB형 RH- 음성이라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국내 인구 0.1%만이 가진 희귀 혈액형이라 혈액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혈액은행에 연락했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민영이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 역시 AB형 RH- 음성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망설이던 민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헌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민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신가요? 혈액형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 민영의 혈액형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우연이네요. 바로 헌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영이 헌혈실로 향하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도련님 곁에 계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헌혈이 끝나고 준혁의 상태가 안정되자 민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피가 아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준혁이 깨어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영이 병실에서 그를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영 이모. 준혁이 약한 목소리로 민영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셨네요. 아이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민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잤어요? 준혁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반나절 넘게 주무셨어요. 간호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민영이 조심스레 이불을 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민영 이모.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묘한 따뜻함과 궁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모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요? 그냥 일하러 오신 분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민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손을 꼭 쥔 채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냥 도련님이 참 착하고 귀해서 그래요. 아프지 말고 행복했으면 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영 이모 덕분에 제가 살아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에구, 그런 말씀 마세요. 도련님이 이렇게 일어나 준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민영은 눈가를 훔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20년 동안 가슴 깊이 눌러둔 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 완전히 회복했을 때 둘은 우연히 옛날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영 이모는 어릴 때 어떻게 사셨어요? 준혁의 질문에 민영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어요. 도련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준혁이 책상 서랍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 빼고는요. 준혁이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모, 이거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진이에요. 딱 이 한 장뿐이에요. 민영이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색이 바랜 필름 속에서 한 여자가 5살 정도의 아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분명 자신이 아들과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은 그날의 사진이었습니다. 민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5살 때 놀이공원에서 엄마랑 헤어졌대요. 그 뒤로는 아무리 찾아도 못 만났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멀게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이 사진이요, 그때의 유일한 기억이에요. 엄마 얼굴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손은 따뜻했어요. 민영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들을 잃어버렸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민영 이모, 왜 우세요? 어디 아파요? 준혁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민영은 급히 고개를 숙이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짠해서요. 어릴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서. 준혁은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사진을 다시 가슴에 넣었습니다. 이모, 신기하죠? 이상하게 이 사진 속 여자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낯선데 이상하게 따뜻해요. 민영은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도 분명 도련님을 많이 사랑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차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영은 서연에게 진실을 털어놓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내려가던 중 준혁이 서연에게 안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어제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준혁이 서연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많이 놀랐지? 서연이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영은 결국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나타나면 이 완벽한 가족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민영은 계단 위에서 준혁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자신을 지탱해온 그리움이 이제 평생의 고통스러운 비밀이 될 것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민영은 그림자처럼 아들을 지키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준혁을 그룹 후계자로 완벽하게 키우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혁아, 잘 들어. 엄마가 내 이름으로 유럽 명문 경영대학원 지원서를 넣어놨어. 서연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준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갑자기 그건 네가 생각할 일이 아니야. 서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을 잘랐습니다. 이미 다 진행했어. 추천서도 서류도 다 끝났어. 이제 남은 건 면접뿐이야. 엄마, 전 아직 회사 일도 배우는 중이고 솔직히 전 그냥 여기서. 준혁아. 서연의 목소리가 식탁 위를 울렸습니다. 넌 이 집의 후계자야. 이제는 어릴 때처럼 내 뜻대로만 살 수 없어. 이건 엄마가 아니라 SJ그룹 부회장으로서 하는 말이야. 준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제 인생이잖아요. 한 번쯤은 제 생각도 들어봐 주세요.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강했고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엔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포크가 접시에 닿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준혁과 어머니 사이에 팽팽한 긴장과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습니다. 민영은 주방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첫 번째 시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최 회장님. 우리 준혁이와 유진이가 만나는 자리를 빨리 마련해보죠. 서연이 전화를 끊고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벌가 명문가 딸 최유진과 준혁의 정략 결혼을 추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민영이 차를 가져다 드리며 우연히 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모님, 차 가져다 드렸습니다. 고마워요, 민영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연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준혁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민영이 찻잔을 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인연이신가요? 최유진이라는 좋은 아가씨예요. 집안도 좋고 교육도 잘 받은 아이죠.
서연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민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밀한 방해 공작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의 가족들이 강가 저택을 방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민영은 일부러 강한 향이 나는 한우 곰탕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민영 씨, 오늘 음식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연이 주방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네, 사모님. 오늘은 진한 곰탕으로 준비했습니다. 몸에 좋은 한약재도 넣었어요. 민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민영은 미리 유진이 한약 냄새와 진한 곰국향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곰탕 좋죠. 아버님도 좋아하시겠네요. 서연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6시 최 회장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유진은 단정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진입니다. 유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서연이 반가워하며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은 어색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준혁 오빠. 식사 시간이 되자 민영이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뜨끈한 곰탕에서 진한 한약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거 곰탕인가요? 유진이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한약 냄새가 좀 약해서. 그때 민영이 조심스레 국을 덜어주려다 국물이 유진의 흰 블라우스에 튀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아가씨. 손 닦으세요. 민영이 급히 휴지를 내밀었지만 이미 얼룩이 크게 번져 있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괜찮아요, 실수죠, 뭐. 유진이 애써 웃었지만 그 표정엔 불편함이 가득했다. 이게 웬일이야. 서연은 난처한 얼굴로 민영을 흘겨보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민영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그날의 저녁은 그렇게 어색하게 흘러갔습니다. 첫 만남은 그렇게 의도치 않은 실수로 완벽히 망쳐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민영을 찾아왔습니다. 민영 이모, 오늘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일 말씀이세요? 민영이 모른 척했습니다. 정략 결혼 말이에요. 저는 정말 싫어요. 준혁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련님의 마음이 중요하죠. 민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IT 스타트업 창업 말이에요. 준혁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꿈이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절대 반대하실 거예요. 민영은 아들의 꿈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시면 안 되죠. 민영 이모만이 저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날부터 민영은 은밀히 준혁의 창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모은 저축 중 일부를 익명으로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이 준혁의 창업 계획을 알아차렸습니다. 준혁아, 너 요즘 뭐 하고 있는 거야? 서연이 서재로 준혁을 불렀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회사 설립 준비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 당장 그 생각 접어. 너는 그룹 후계자야. 저는 제 길을 가고 싶어요.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길? 네가 뭘 안다고. 서연이 분노했습니다. 그럼 저를 가둬두실 건가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거야. 내 개인 계좌 일부를 동결시켰어. 서연의 선언에 준혁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자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민영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저축 중 절반을 털어 준혁의 창업 자금을 더 지원했습니다. 동시에 서연 몰래 준혁에게 외부 투자자들을 소개해줬습니다. 민영의 인맥을 통해 소규모 투자자들과 연결해준 것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영 이모. 어떻게 이런 분들을 아세요? 준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분들이에요. 도련님 같은 젊은 사업가를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민영이 자연스럽게 거짓말했습니다. 투자 미팅에서 준혁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혁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듯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준혁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상해. 준혁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서연이 혼잣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민영의 과도한 관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라이벌 그룹 YK 계열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SJ그룹 후계 구도를 흔들 방법을 찾아야 해. YK그룹 회장이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강준혁의 약점을 찾아보죠. 임원 중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김태호를 고용해. 그 사람이 최고야. YK그룹은 베테랑 사립탐정 김태호를 고용했습니다. 조사 첫날 태호는 강가 주변을 탐문했습니다. 그때 민영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태호가 민영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십자가 목걸이를 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같은 고아원에서 함께 지낸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이, 정말 너야?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영이 태호를 바라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태호 오빠, 정말 오랜만이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 가정부로 일하고 있어요. 민영의 대답에 태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조사해야 할 집의 가정부가 어린 시절 동생 같았던 미영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민영을 조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 달 후 태호는 민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호의 사무실에는 민영에 관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과거 기록을 추적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 좀 봐. 태호가 파일을 펼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놀이공원에서 5살 아들을 잃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파일에는 민영의 절규가 담긴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태호가 준혁의 입양 시기를 확인해 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날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대까지 비슷했습니다. 이럴 수가. 태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아원에서 함께 지낸 미영이가 이런 아픔을 겪었다니. 다음 날부터 태호는 민영을 몰래 미행했습니다. 그녀가 준혁을 바라보는 눈빛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민영이 준혁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문고리를 향해 뻗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도련님, 민영이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태호는 확신했습니다. 저것은 분명히 친모의 본능이었습니다. 그 무렵 준혁의 IT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런칭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재벌 3세의 도전적 창업. 신문 헤드라인이 준혁의 성공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방송에서도 연일 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성취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서연이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룹 후계자로서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준혁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준혁아, 이제 정말로 그룹 일을 배워야 해. 엄마, 저는 제 회사에 집중하고 싶어요. 준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회사도 좋지만 그룹이 우선이야. 가족의 사업이잖아. 저에게는 제가 만든 회사가 더 중요해요. 모자 간의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민영은 주방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혁의 성공 소식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지만 동시에 태호의 시선을 느끼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호가 민영에게 접근했습니다. 강가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미영아, 잠깐 얘기 좀 하자. 태호가 민영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민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너 위험해. 태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 너를 조사하고 있어. 아주 자세히 말이야. 태호가 민영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민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당분간 조심해. 특히 준혁이 주변에서. 태호는 이미 YK그룹에게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민영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영은 단순한 가정부일 뿐입니다. 준혁과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태호가 YK그룹 임원에게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말 확실한가? 임원이 의심스럽게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네, 일주일간 면밀히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저 성실한 가정부일 뿐이에요. 태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로써 민영에 대한 YK그룹의 조사는 중단되었습니다. 태호는 어린 시절 동생 같았던 민영을 보호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태호와 민영이 다시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아, 20년 만에 다시 만났네. 태호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빠. 민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고아원 시절이 생각나. 너 혼자 울고 있을 때마다 내가 달래줬잖아. 기억해요. 오빠가 없었으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나눴습니다. 태호가 민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미영아, 너 지금 힘들지? 태호가 민영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영이 시치미를 뗐지만 태호의 눈을 피했습니다. 강준혁? 내 아들이지? 태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영이 얼어붙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당황했습니다. 오빠, 다 알고 있어. 네가 20년 전에 잃어버린 그 아이 맞지? 태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영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제 아들이에요. 민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아? 진실을 밝히면 되잖아. 지금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제가 나타나면 모든 게 망가질까봐. 민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민영의 고독한 모성애를 이해했습니다. 20년간 혼자 감내해온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미영아, 내가 도와줄게. 함께 준혁이를 지키자. 정말이에요? 민영이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둘이면 할 수 있어. 네가 혼자가 아니야. 태호가 민영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한편 서연이 고용한 사립탐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영의 신상 정보를 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모든 조사를 무산시켰습니다. 탐정이 접촉하려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조사가 막히지? 서연이 의아해하며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탐정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철저한 방해로 인해 결국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준혁은 창업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정략 결혼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저는 유진 씨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준혁이 서연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가문의 격에 맞는 결혼을 해야 해. 앞으로는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겠어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거예요. 준혁의 선언에 서연이 분노했습니다. 찻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제 실력으로 증명했잖아요. 이제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그깟 작은 회사 하나 가지고 우쭐해하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준혁의 회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조사와 각종 인허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혁이 세무서에서 온 통지서를 들고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나한테 왜 물어봐? 모르는 일인데. 서연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엄마가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압박하시는 거예요? 증거라도 있어? 함부로 말하지 마. 모자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준혁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민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양모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것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오빠,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민영이 태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기회가 반드시 올 거야. 태호가 민영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다음 주 서연의 법적 공세로 준혁의 회사가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연일 나오는 통지서와 각종 인허가 문제가 회사를 옥죄었습니다. 준혁이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가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 담당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준혁이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집을 나가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어머니와의 갈등이 깊어진 후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영은 준혁이 떠난 후 매일 그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몰래 원룸 근처까지 찾아가 멀리서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련님이 많이 수척해지셨네. 민영이 혼잣말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영이 조용히 원룸 앞에 도시락을 놓고 갔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고 나와 보니 따뜻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준혁이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자 준혁은 궁금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돌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태호는 준혁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과거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태호가 오랜 지인인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젊은 사업가 한 명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태호의 부탁에 변호사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동시에 태호는
YK그룹의 사주를 받은 다른 탐정들로부터 민영을 보호하는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새로운 조사팀이 투입될 때마다 그들을 차단했습니다. 서연은 아들이 집을 나간 후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저택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영 씨. 서연이 민영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네, 사모님. 민영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소식 들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민영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매일 준혁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서연이 의심스럽게 민영을 바라봤습니다. 민영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모릅니다. 민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의 동업자들이 서연의 압박에 굴복하여 사업에서 손을 떼려 했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요 투자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준혁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SJ그룹의 압력이 너무 거세요.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주요 투자자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준혁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민영은 이 소식을 듣고 마지막 남은 저축마저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담보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신가요? 은행원이 민영의 통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민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미영아,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오빠. 민영이 당황하며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제가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태호가 자신의 탐정사무소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오빠, 그러면 안 돼요. 민영이 만류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태호가 민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우연히 민영이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쇼핑을 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민영 씨가 왜 은행에? 서연이 의아해하며 민영을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민영을 추궁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뭘 했어요? 서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영이 움찔했습니다. 개인적인 투자를 위해서였습니다. 민영이 둘러댔습니다. 투자요? 어떤 투자인데요? 그건 민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의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준혁의 회사가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태호와 민영이 마련한 자금으로 중형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준혁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는 어떻게 성사된 건가요? 직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도와주셨어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도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민영은 준혁의 성공 소식에 안도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가끔씩 어지러움과 두통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민영이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태호는 민영의 건강 악화 징후를 눈치챘습니다. 미영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병원에 가봐. 검사 좀 받아보자. 태호가 걱정스럽게 권했습니다.
안 돼요. 지금은 준혁이가 중요한 시기인데 제 문제로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요. 민영이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 무렵 YK그룹이 태호의 거짓 보고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별도의 조사팀을 투입하여 SJ그룹 경영권 분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태호의 보고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YK그룹 임원이 의심을 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새로운 조사팀장이 나섰습니다. 태호는 이 정보를 입수하고 민영에게 경고했습니다. 미영아, 새로운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 또 다른 조사인가요? 이번에는 더 철저할 거야. 정말 조심해야 해. 민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준혁은 성공 후에도 자신을 도운 익명의 후원자가 누구인지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계세요. 준혁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조사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아직은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을래요. 준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따뜻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2달 후 준혁의 스타트업이 업계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경제지마다 준혁의 이야기가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젊은 CEO 강준혁, 기적을 만들다. 신문 헤드라인을 본 서연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읽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해냈구나. 그날 오후 서연이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달 만에 처음 하는 통화였습니다. 준혁아, 나야. 엄마. 준혁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축하한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더라.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집에 와서 밥 먹을 생각 없니?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 서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럴까요?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준혁이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가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준혁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영이 주방에서 마지막 요리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와, 민영 이모 음식이 그리웠어요.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영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너무 말랐어요. 민영이 준혁의 그릇에 반찬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미안했다. 내 뜻을 몰라줘서. 엄마, 네가 옳았어. 스스로 길을 개척한 거잖아. 서연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모자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화해했습니다. 민영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의 회사에서 성공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업계 인사들과 투자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혁이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섰습니다. 저를 믿고 투자해주신 분들, 함께 고생해준 직원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가장 고마운 분이 계세요. 준혁이 잠시 멈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 민영 이모예요. 민영이 깜짝 놀라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갑자기 나올 줄 몰랐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셨어요. 진짜 가족 같은 분이죠. 준혁의 말에 참석자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민영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혼자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민영이 거울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기뻤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준혁이 민영을 찾았습니다. 민영 이모, 오늘 제 말 들으셨죠? 네, 도련님. 민영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이모가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준혁이 민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셔서 고마워요. 민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련님이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며칠 후 준혁과 서연은 처음으로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재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힘들었죠? 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더 힘들었을 거야. 엄마가 너무 강요한 것 같아.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제 길을 가야 한다는 걸. 그래, 내 꿈을 이룬 거잖아. 서연이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할게. 엄마가 내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준혁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민영과 서연 사이에도 묘한 동질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준혁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민영에게 말했습니다. 민영 씨, 정말 고마워요.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요. 진짜 가족 같아요.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민영이 감동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도련님을 친아들처럼 여기고 있어요. 민영이 대답하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태호는 민영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영아, 이제 모든 위험이 지나간 것 같아. 정말이에요? YK그룹도 포기했고 사모님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태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평범한 삶을 찾는 게 어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새로운 시작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조용히 새 삶을 사는 거지. 태호의 제안에 민영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조용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야. 오빠도 떠나시는 건가요? 우리 모두 새 출발하는 거야. 지금까지 충분히 고생했잖아. 민영은 태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 곁을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준혁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성을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소희라는 따뜻하고 순수한 여성이었습니다. 준혁이 집에서 어머니와 민영에게 소희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민영 이모,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준혁이 소희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 소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예쁘네요. 서연이 반가워했습니다. 민영도 소희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민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소희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준혁이 소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준혁 오빠를 많이 좋아해요. 소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서연과 민영은 서로 다른 마음이지만 동일하게 준혁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날 밤 민영이 혼자 방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사랑을 찾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역할이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야 할 때인가. 민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들 곁에서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확신할 때까지는. 6개월 후 YK그룹이 SJ그룹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경제계 전체가 이 거대한 기업 전쟁에 주목했습니다. YK그룹 회의실에서 긴급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이 SJ그룹을 무너뜨릴 마지막 기회야. YK그룹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준혁의 회사도 새로운 전략으로 공략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젊은 놈이 너무 주목받고 있어. 확실하게 처리해. 네, 알겠습니다. 한편 SJ그룹 본사는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서연이 임원들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YK가 이번엔 정말 심각하게 나오고 있어요. 재무담당 임원이 걱정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우리 준혁이 회사까지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 안 돼. 서연이 주먹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제 아들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서연이 집으로 돌아와 민영을 불렀습니다. 민영 씨,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 민영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YK그룹이 우리 그룹을 인수하려고 해요. 준혁이 회사도 표적이 되었다고 하고. 그럼 도련님이 위험한 건가요? 민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엔 정말 심각해요. 서연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민영의 몸의 이상 증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인해 가끔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영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민영이 바닥에서 신음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마침 집에 있던 준혁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민영 이모, 괜찮으세요? 준혁이 민영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잠깐. 민영이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휘청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괜찮지 않아 보여요. 병원 가야겠어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도련님. 정말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쓰러지세요? 말이 안 돼요.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으로 민영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갑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도련님, 아무 말하지 마세요. 제 말 들으세요. 준혁이 민영의 팔을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강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민영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극심한 신경쇠약과 빈혈이 심각합니다. 의사가 준혁에게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건가요? 수주간의 완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무리하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영 이모,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셨어요? 준혁이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영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도련님.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민영이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준혁의 위기 상황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준혁이 민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민영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그날부터 준혁이 직접 민영의 간병을 자처했습니다. 회사 일을 제쳐두고 병원을 지켰습니다. 도련님, 회사 가셔야죠. 민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보다 민영 이모가 더 중요해요. 준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모 없는 집은 상상할 수 없어요. 민영은 아들의 간병을 받으며 생애 처음으로 이런 보살핌을 받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위험을 느끼며 괴로워했습니다. 혹시 눈치채면 어떡하지? 민영이 혼자 걱정했습니다. 서연도 민영을 문병하러 왔습니다. 병실에서 민영과 단둘이 대화했습니다. 민영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20년 동안 우리 가족을 돌봐주시느라. 서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준혁이한테는 정말 특별한 존재세요. 저도 도련님이 소중해요. 민영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일 수 있으세요? 정말 친어머니 같아요. 서연의 말에 민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혁이 민영이 잠든 사이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 건강해야 해. 위험하면 안 돼. 민영이 꿈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이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셨나? 준혁이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느껴왔던 이상한 끌림의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YK그룹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SJ그룹과 준혁의 회사 모두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해요. 준혁의 회사 임원이 보고했습니다.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거래처들도 하나둘 계약을 취소하고 있어요. 버텨야 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준혁이 악을 썼습니다. 서연과 민영은 각자의 방식으로 준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동맹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민영 씨,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해요. 서연이 병실에서 민영에게 말했습니다. 네, 사모님. 도련님을 지켜야죠. 제가 그룹 차원에서 방어하는 동안 민영 씨는 준혁이 곁에서 지켜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YK그룹의 공세가 예상보다 훨씬 치밀하고 강력했습니다. 준혁이 병실로 와서 민영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영 이모, 정말 힘들어요. 무슨 일이세요? 회사가 정말 위험해요. 이번엔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민영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도련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민영이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저는 도련님을 믿어요. 민영의 간절한 말에 준혁이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 서연은 민영의 회복을 지켜보며 그녀가 준혁에게 보이는 사랑이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병실에서 민영이 준혁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저런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서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민영에게 직접 진실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민영이 태어난 날 서연이 그녀를 조용한 찻집으로 불렀습니다.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민영 씨,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서연이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사모님. 민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준혁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서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0년 동안 우리 가족을 돌봐주셨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가정부로서의 의무는 아니었겠죠. 서연이 민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준혁이를 바라보는 눈빛. 그건 어머니의 눈빛이에요. 민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모님, 20년 전에 아이를 잃으셨죠? 놀이공원에서. 서연이 자신의 추측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영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준혁이죠? 사모님, 저는 민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영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 아들이에요. 민영의 고백에 서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라 그리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어요. 민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한눈을 팬 사이에 준혁이가 사라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죠. 민영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방송에도 나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서연이 궁금해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아이가 불쌍해서 보살펴드리고 싶었던 거죠. 민영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혁이가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게 제가 찍어준 사진이었어요. 아, 서연이 작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제 아들이라고. 그럼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인 걸 알았으면. 어떻게 말해요? 지금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민영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진짜 어머니세요. 준혁이도 사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지만 제가 나타나면 이 모든 행복이 깨질까봐 무서웠어요. 민영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이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자처럼 지켜보기로 했어요. 진실을 알게 된 서연은 충격과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민영 씨,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사모님.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민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20년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요. 준혁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속 이대로 살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영의 대답에 서연이 놀랐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지금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준혁이는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민영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민영에게 진심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해요. 서로 다른 형태의 모성애로 준혁이를 지키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 둘 다 준혁이를 사랑하잖아요. 서연이 민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고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날 밤 준혁이 YK그룹과의 최종 협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를 완전히 지켜낸 것입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어. 준혁이 회사에서 환호했습니다. 민영과 서연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그의 성공을 기뻐했습니다. 둘 다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준혁이 집으로 돌아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민영 이모, 드디어 끝났어요.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서연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축하드려요, 도련님. 민영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이 모든 게 두 분 덕분이에요. 준혁이 어머니와 민영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마워요. 민영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던 위기가 해결되자 몸도 좋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준혁이 건강해진 민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했어요. 평생 곁에 있어주세요. 약속하세요. 준혁의 간절한 부탁에 민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디 가지 않을 거예요. 서연도 민영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영 씨를 정식 가족으로 모시고 싶어요. 사모님, 더 나은 대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민영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편해요. 현재의 관계가 좋아요. 정말 그러세요? 네.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태호가 작별 인사를 위해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오빠도 행복하세요. 너도 이제 평안하게 살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잖아. 태호가 민영과 준혁에게 행복한 미래를 기원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갑니다. 지방에서 조용히 살면서 가끔 연락드릴게요. 태호가 떠난 후 민영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준혁은 최근 겪은 모든 위기 속에서 자신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영 이모도 엄마도. 당연한 일이야, 우리 아들. 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평생의 은인들이에요. 준혁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으며 민영은 충분히 보상받았다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침모라는 정체는 숨기고 있지만 이미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1년 후 준혁과 소희의 결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연이 거실에서 결혼 준비 목록을 확인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영 씨, 이번 주말에 웨딩드레스 시착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서연이 민영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이 가세요. 민영이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왜요? 우리 준혁이 결혼하는 건데 당연히 함께 해야죠. 저는 뒤에서 지켜보는 게 더 편해요. 민영의 대답에 서연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민영을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에서 민영에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민영 이모, 결혼식 때 저희 가족석에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준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요? 이모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인데 저는 제자리에서 도련님을 지켜보는 게 가장 좋아요. 민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자리에서 도련님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제게 허락된 최고의 축복입니다. 준혁이 민영의 말을 듣고 뭔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모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꼭 와주세요. 당연히 가겠어요. 도련님의 가장 행복한 날인데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민영과 서연은 자연스럽게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둘 다 준혁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민영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영 씨, 준혁이 어릴 때 사진 보실래요? 서연이 두꺼운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봐도 될까요? 민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 키운 아이잖아요. 서연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돌잔치 사진부터 시작해서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준혁이가 처음 걸음마 했을 때예요. 서연이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민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놓친 아들의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초등학교 입학식이고 이건 중학교 졸업식이에요. 서연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영이 놓친 성장 과정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사모님. 정말 고마워요. 민영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요. 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영은 하객들이 앉는 뒷자리에서 준혁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웨딩홀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이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민영은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멋있게 자랐구나. 민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소희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민영이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주례가 결혼 선언을 하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영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민영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보시면 안 되죠. 서연이 민영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우리가 함께 축복해야죠. 서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준혁이를 사랑하지만 그것이 바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예요. 서연의 말에 민영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그를 지켜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후 준혁이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민영 이모, 잘 다녀올게요. 준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다녀와라. 서연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도련님. 민영도 준혁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준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준혁과 소희가 떠난 후 민영과 서연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서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네, 도련님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도 이제 좀 쉬어도 되겠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켜봐야 할 사람들이 있죠. 민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태호로부터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편지로 안부를 전해온 것입니다. 미영아, 나는 시골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 너도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 편지를 읽은 민영이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빠도 행복하시는구나. 민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이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이전보다 성숙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희와 함께 가끔 집에 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민영 이모, 건강하게 지내세요? 우리야 뭐 늘 그렇지.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민영 이모는 어떠세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도련님. 민영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준혁이 민영의 건강을 계속 걱정했습니다. 민영은 자신의 역할이 거의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서연은 민영과의 우정이 깊어지면서 진짜 친구이자 동반자가 생겼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민영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사모님 덕분에 많은 위로를 받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준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된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2년 후 준혁과 소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민영이 병원에서 처음으로 손자를 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예쁘다. 민영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민영 이모가 안으니까 아기가 편안해하네요. 준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기를 제일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소희도 감탄했습니다. 민영은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닌 특별한 존재로서 새 생명을 품에 안으며 가슴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장면을 따뜻한 미소로 지켜봤습니다. 민영이 아기를 돌보는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년이 흘러 준혁의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민영은 새로운 세대를 향한 그림자 같은 사랑으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민영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예쁜 손자. 민영이 아이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가슴에 묻은 채 민영은 서연과 함께 평생의 비밀을 지키며 각자의 방식으로 완성된 행복한 대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과 민영이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었네요. 서연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어요. 민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준혁과 그의 가족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랑이지만 하나로 모인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관계일까요? 아니면 함께 보낸 시간일까요? 민영에게는 준혁이 친아들이었지만 서연에게도 준혁은 20년간 사랑으로 키운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죠.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니까요.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민영처럼 자신의 아픔을 감추고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완벽한 정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의 삶에도 민영과 서연 같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랑의 방식을 인정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